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오늘 하루 정다윤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는 제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및 잠수병 같은 응급의료 분야에 국한되었던 고압산소 치료가 최근 당뇨발 및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압산소 치료가 당뇨발 환자들의 절단 위험을 낮추고 돌발성 난청 치료의 효과적인 보조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메디오투 한방병원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다양한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재활 및 피부 미용 분야에까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도 차츰 늘어나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외과 전문의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병원에서 하는 일반 산소 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산소 치료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많은 산소 치료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생각하시는 산소 치료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지만 그 드라마에서 이 산소 마스크 맞아요. 같은 거 끼고 하는 네. 치료 맞나요? 그런 네.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콧줄로 하는 산소 치료라거나 혹은 마스크를 쓰는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치료랑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고압산소 치료랑 일반 산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소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100% 산소를 흡입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료하는 산소 치료는 농도가 보통 30%에서 100%까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압력의 차이가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는 그 말 그대로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2배 이상 압력이 높아지는데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그냥 대기압, 1기압이죠. 그래서 네. 그 일반적인 1기압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압력의 차이가 있죠. 보통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탄산음료는 그 탄산이 예. 그 녹아 있잖아요. 그쵸. 그 음료 안에 녹아 있는데 그거는 압력을 줘서 그 녹이는 거거든요. 음료 그쵸. 안에 녹이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뭘까요?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압력을 주면 네. 그 기체가 그 용액 안에 녹는 게 비례해서 녹아 들어간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고압으로 산소를 주게 되면은 그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기압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녹는 양은 보통 10배까지 더 많이 녹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말 그대로 있습니다. 네. 네. 고압인 만큼 더 효과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원래 고압산소 치료는 잠수부 강화병 치료용으로 사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치료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요? 맞아요. 네. 처음 1960년도에 잠수병, 그러니까 그 해녀들, 네. 그런 환자들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보험이 되는 질환이 16가지 그렇게 확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예.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잠수병, 뭐 당뇨병, 당뇨로 인한 당뇨발 같은 것, 돌발성 난청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험이 되는 환자 외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 환자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웰빙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 전후에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스포츠 손상이 있는 경우들 많은 뭐 축구 선수들 네.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무엇일까요? 고압산소 치료는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특별하게 이제 금기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사항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고압이기 때문에 압력을 주의해야 되는 환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특히 폐 기종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폐에 공기주머니 같은 게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을 때 그 폐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네.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폐에 무슨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귀에 압력을 못 맞추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혹은 뭐 녹내장이 심해서 안압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라거나 이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내 질병, 가지고 있는 질병이 혹시 걱정된다거나 하는 경우 아무래도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확실히 효과적인 만큼 그래도 받게 된다면 네. 확실히 전문가와 상담 후에 그쵸. 받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압 산소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사실 상당히 간단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압력을 올렸다가 치료 끝나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 다인데요. 그래도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 일단 치료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치료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괜찮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챔버 안에 입장을 하고요. 아, 네. 치료 챔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다인용 챔버라고 해서 여럿이 같이 치료를 하는 챔버가 있고 1인용 챔버라고 하는 혼자 치료를 받는 챔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환자 개개인의 목적이나 뭐 상황에 맞춰서 그건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네. 하여튼 그 챔버 안에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용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챔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압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까지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 산소를 흡입을 하고 100% 산소를 흡입을 하고 네. 치료가 끝나면 압력을 다시 낮추고 뭐 챔버에서 나오면 끝납니다. 아, 정말요?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 챔버라는 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나요? 간혹 무서워하시는 네. 분도 계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금기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한 줄 있기는 해요. 폐소공포증이 있는 맞아요. 경우에 네. 할 수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진짜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 예. 정말 무섭기는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안이 정말 어두웠고요. 네. 정말 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1인용 챔버 정말 조그맸기 때문에 네. 연탄가스 마신 환자들은 의식이 없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은 급하니까 그냥 밀어 넣어요. 아, 예. 그럼 의식이 없는 채로 들어갔다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의식이 깨요. 그쵸. 그럼 깜깜한 가운데 그 안에 있으면 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래서 막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건 네. 과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다인용 챔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도 그렇게 적지 않고 넓고요. 네. 정말 방 같은 안락한 구조여서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고요. 1인용 챔버 같은 경우도 유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답답하고 무섭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폐소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경우는 조금 고려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이 치료의 효과에 비해서 이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네. 이 부작용이나 좀 주의할 점은 없나요? 고압산소 치료가 정말 좋은 게 네. 딱히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정말요? 않다는 건데요. 네. 그래도 굳이 부작용을 꼽자면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네. 그쵸. 혹은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 귀가 먹먹하고 힘드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맞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변화가 있으면 네. 귀가 먹먹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소 치료 중에 귀가 먹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산에 올라갈 때는 천천히 진행이 되지만 요거는 단시간에 압력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네. 그 외에 정말 흔하지는 않지만 산소 독성이라는 게 간혹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의료진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산소 공급을 중단하면 네. 그 산소 독성은 바로 멈추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작용이 정말 이 비행기를 탔을 때 먹먹해진 느낌 정도다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 우리 몸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 후에 이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산소 치료의 효과라는 건데 네.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나타나는 효과와 네.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은 부족한 곳에 채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상처 같은 곳이에요. 상처가 난 곳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량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산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배 이상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상처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소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산소를 잘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네. 어떤 곳이 그러냐면 부종이 있는 곳, 우리 몸에 부어 있는 곳.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선반 같은데 팔을 뻗었는데 잘 안 닿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곳에 가제트 팔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서 쭉. 닿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부종을 빨리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 기승을 부리는 균들이 있어요.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기승 부리는 균들을 빨리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균을 빨리 잡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효과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누적되는 효과라고 하면 보통 이제 20번 이상 산소 치료를 했을 때 혈관이 자라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이 부족한 곳, 뭐 혈관이 약한 환자들 있죠. 네. 이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신생 혈관이 자라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고 이럴 때 콜라겐이 생성된다거나, 네. 혹은 우리 몸의 줄기세포 같은 것들도 이제 예. 자극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면역도 증강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점진적으로 누적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많네요.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압 산소 치료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당뇨발과 돌발성 난청의 고압 산소 치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당뇨발은 어떤 질환인가요? 혹시 당뇨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냥 당뇨 환자들이 어떤 발에 증상이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뇨발이 네. 사실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당뇨발은 어떻게 보면 당뇨 합병증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가 진행되면 그로 인해서 당뇨 고혈당이 엄청나게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요. 네. 고혈당이 지속되면 크게 혈관이 망가지고 그리고 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일단 혈관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잘 안 나아요. 아, 네. 근데 신경이 또 망가지면 또 감각이 또 무뎌져요. 아, 우리가 보통 새 신발을 신으면 물집이 잡히죠. 그리고 뭐 발톱깎이로 발톱을 깎았을 때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그쵸.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집이 잡혀도 잘 모르고 상처가 나도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 가는 거예요. 대처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확 번지고 감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염이 계속됐을 때 네.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그 상처는 계속 커질 것이고 감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게 심해지면서 괴사가 되고 아이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가는 거죠. 네. 그게 결국은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당뇨로 인한 모든 합병증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진이 있는데 발이 정말 괴사돼서 발가락도 좀 손실되고 이런 맞아요. 건가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당뇨발 치료에 고압 산소 치료가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당뇨발은 네. 당뇨 합병증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예를 들면 혈관의 문제,
그리고 감염의 문제, 저산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데요. 산소 공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염을 해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누적된 산소 치료의 효과로 신생 혈관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혈관의 손상도 해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가 있을 때 그 산소 공급을 통해서 그 상처도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그 당뇨발에 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당뇨발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치료 횟수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포함되는 질환이 16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당뇨발이에요. 당뇨발이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사실 2주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2주까지인데 2주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쵸, 네.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보면 사실 30회에서 40회까지 진행을 했을 때 네. 당뇨발의 절단율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효과를 보려면 2주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고요. 사실 10번 정도 진행을 하면 부종이 좀 빠지고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고 네. 4주 이상 진행을 해야 환자가 육아 조직이라고 해서 새살이 좀 차기 시작을 하고 네. 그 이유가 되어야 절단율을 좀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그럼 실제로는 더 오래 치료하는 게 그렇죠. 네. 환자에게는 유리하고 훨씬 좋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얘기로는 이 돌발성 난청 치료에도 고압 산소 치료가 활용이 된다고 네. 하는데 먼저 돌발성 난청 어떤 질환인가요? 난청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들어봤어요. 네, 사실 난청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들리는 걸 많이 생각하실 네. 거예요. 근데 돌발성 난청은 좀 다릅니다. 예.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젊은 예.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럴까요? 요즘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소음보다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이어폰 많이 끼죠. 아, 맞네요. 네, 이어폰으로 인해서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이 돌발성 난청은 뭐냐면 천천히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와, 네. 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고 혹은 양쪽 귀가 안 들리고 예. 이게 돌발성 난청이에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돌발성 난청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뭐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생긴다거나 혹은 혈전 같은 걸로 막힌다거나 이런 이유로 갑자기 달팽이관이라는 게 귀에 있는데 그쵸. 얘가 갑자기 부종이 생기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네. 근데 가장 흔한 원인이 요즘 젊은 사람들 이어폰이라고 말은 네. 하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어폰을 자주 끼는데 저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돌발성 난청에 고압산소 치료가 언제부터 활용이 됐나요? 고압산소 치료가 1960년대부터 활용됐다고 했는데 네. 돌발성 난청에 활용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 실험에 활용된 거는 1960년대부터라고 하고요. 사람에게 시작된 거는 70년대라고 하는데 정말 치료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건 2011년대쯤? 아, 그렇군요. 네, 별로 안 그러니까 됐네요. 얼마 네. 안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아, 네. 네. 그렇군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 언제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고압산소 치료를 돌발성 난청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네. 하면 사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진단을 받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근데 늦더라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걸로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겠죠. 네. 근데 고압산소 치료 말고도 사실 돌발성 난청의 1차 치료라고 하면 보통은 스테로이드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서 보통 돌발성 난청 시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걱정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쓰면서 고압산소 하면 혹시 뭐 부작용이 있거나 같이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늦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요. 오히려 부종이 빠져서 빨리
뭐 효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청력이 돌아오는 게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하는 결과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빨리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군요. 네, 걱정돼서 미루기보다 바로 네. 치료받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명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요즘 이명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명이 돌발성 난청이 있으면서 같이 온 이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돌발성 난청이 있으면서 생긴 이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달팽이관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이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달팽이관 자체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한 40% 이상에서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발성 난청 없이 그냥 생긴 이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이명의 효과만을 바라고 고압산소 치료를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좀 그래요. 네. 네. 고압산소 치료 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고압산소 치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 심플하잖아요. 네. 치료 자체가 너무 심플해서 치료 후에 내 귀가 혹시 좀 불편하진 않은지 뭐 컨디션이 혹시라도 조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아까 언급했던 2 질환, 뭐 당뇨발이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뇨로 인해서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면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당뇨가 있고 발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꼭 신발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거, 넉넉하신 신발을 신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네.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밤마다 발을 깨끗하게 닦고 보습을 잘 하고 꼼꼼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1-2번 받고 에이 효과 없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10번 이상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10번 이상 받았을 때 효과를 갑자기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모든 숨 쉴 수 없는 세포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치료입니다. 모든 보조 치료가 그렇듯이 주된 치료가 아무래도 메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메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보조 치료로 열심히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혈관외과 전문의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쥐는 힘을 뜻하는 악력이 약해지는 것은 치명적인 근육 손실의 신호가 됩니다. 악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추론 능력, 상황에 대한 반응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당뇨병, 치매,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작은 스펀지공과 휴대 가능한 완력기,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 손힘과 손목 힘을 키울 수 있고요. 악력 운동은 주 3에서 4회, 약 20분에서 30분 꾸준히 반복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무리해서 악력만 키우는 것은 건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